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별로 안 올랐어요. 네. 코스닥 시장 올랐지만 코스피가 0.23%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좀 잘 나가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겨서 오른 종목 수가 상당히 많죠. 네, 이런 날은 참 아웃퍼폼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코스닥 빼고 계산을 한다면 상당한 아웃퍼폼. 근데 코스닥 대비로 아웃퍼폼하기는 또 만만치 않은. 그렇죠. 코스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17원. 네, 26원 많이 안정되고 있어요. 26원까지 갔다 다시 내려왔어요. 상당히 강한 거죠. 오늘은 아시아 증시 다 강했습니다. 대만이 2.6%나 올랐습니다. 뭐 안 봐도 TSMC 많이 올랐겠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올랐겠죠. 네. TSMC 때문에 오른 거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좀 이따 뭐 뉴스 다시 한번 전해주시겠죠? 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얘기 오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홍콩 시장도 3.4% 정도 올랐고 상해도 1.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야, 홍콩 아주 우리 관시 휴가 가니까 미친 듯이 홍콩 항생 지금 6.6% 올랐어요. 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쩜 이래 다들 그러게요. 그냥 휴가만 가면 좋은데요. 시장에서 떠나야 되겠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때 투자를 네. 이렇게 하는데 네. 군대 가 있던 그 2년이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주식 안 보고 사는 네, 거. 안 보고 그냥 어디 가 있으면은 네.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야 미쳤습니다. 지금 중국 미쳤어요. 네. 네, 오늘 뭐 금리도 좀 안정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10년물, 3년물이 7bp, 10bp씩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보험 섹터가 좀 제일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네 금리 재미없죠. 네, 금리 쭉 오를 때는 괜찮았다가 금리가 좀 빠지니까 굉장히 빠르게 최근에 좀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업종이 보험 섹터였고요. 오늘도 DB손보랑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2~3%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던 건 의약품 섹터인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7만 명 돌파했더라고요. 네. 9월 달에 7만 명이었었는데 두 달 만에 다시 7만 명 돌파를 해서 오늘 뭐 일동제약, 신풍제약, 우선주, 뭐 일동홀딩스 이런 데는 상한가를 갔고요. 신풍제약도 10%, SK바이오사이언스도 6%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의료 정밀 섹터가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고 운수 창고 업종에서는 페노션, 그다음 동방, 세방, 대한해운 이런 데가 3~5%씩 상승을 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1%대씩 반등을 했네요. 네, 서비스 업종도 좀 올랐고요. 많이 떨어졌는데 세방은 막 연속으로 오르네. 상한가 세방 이래서 맨날 놀렸던 건데 내가 상한가 세방 가는 거 알려줄까? 세방 이러면서 우리끼리 놀았던 기억이 남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삼양식품이 오늘은 5.5%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2분기 때는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했었는데 3분기 때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성장이 꺾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화가 약세된 게 반영이 된 거겠죠? 그렇죠. 네. 뭐 3분기까지는 괜찮았지만 환율이 이제 4분기 들어서는 조금 꺾이는 게 또 반영이 되겠죠. 그 우려도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원자재 부담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농심은 2분기부터 좀 원자재 비용 상승을 좀 때려 맞았다면 삼양식품은 거기 한 3분기부터 좀 때려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인상을 조금 늦게 한 영향도 있겠죠. 제일제당, 대상, 롯데칠성, 오뚜기 다 1에서 5% 사이로 오늘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 시장을 좀 영향을 줬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3분기 포트폴리오가 발표가 됐는데 TSMC를 신규로 41억 달러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5조 원 넘는 금액이죠.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갖고 있는 현금 대비해선 그냥 조금 담궈 놓은 거죠. 네네. 네, 근데 신규로 TSMC를 매수한 게 기존에 제일 많이 갖고 있던 50% 넘는 비중 차지한 게 애플인데 그 연관된 밸류 체인을 이렇게 샀다는 건 좀 애플에 대한 회복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애플이 뭐 수요가 위축이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애플도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저는 버핏이 산 게 아니라 뭐 버크셔가 샀다고 생각. 버핏의 생각은 아니다. 네, 버핏이 산 게 아니고 애플도 처음에 좀 그랬을 것이고요. 물론 검토를 받았겠습니다만은 이런 기술주 투자는 버핏의 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두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을 이어받게 될 운영자들, 그 운영자들이 이걸 산 것이고 역시나 뭐 폭락을 하니까 산 것이죠. 고점 대비 한 반토막 가까이 났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것과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좋은 거다 이렇게 뭐 그건 너무 단편적이고 그냥 그 직선적인 시각인 거고
미국에서의 IT에 대해서 새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개념으로 전 받아들여집니다. 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마일 곡선이라고 해서 그 설계와 마케팅은 미국 쪽에서 하고 마진이 낮은 제조에 대해서는 뭐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넘기는 거죠. 폭스콘이나 이런 것처럼 TSMC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의 미세 공정과 고도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제조 공정의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됐다는 걸 인식을 한 것이고, 이거 없이는 다른 것들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TSMC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대단히 중요한 회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정도 주가 하락이라면 충분히 베팅할 수가 있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한국 뭐 밸류에이션 싼 건 삼성전자 훨씬 싸지. 뭐 10배도 안 하니까. 근데 얘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입을 했다라는 건 이 산업이 중요하고 이게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필수제 산업이 되었다라는 걸 인정한 철도 산업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도 산업 같은 사회 근간 산업이 됐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버크셔가 한 거지 버핏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 저는 이렇게 보죠. 멀티플이 달라지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사실 며칠 전부터 긍정적으로 보고 반도체는 사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못 사니까 살라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거지 같아. 조금 사서 진짜. 오른 거예요. 조금 사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지 같아. 분명히 난 나눠서 사잖아요. 네. 0.1% 0.2% 사는데 오르면 어떡하냐고 정말 답답합니다. 네. 네. 뭐, 하고 뭐가 안 뭐 기회가 날아간 건 아니잖아요. 아직 쌉니다. 네, 아직 쌉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왜 오르지? 이게 어제 6% 빠진 게 오늘 왜 6% 오르는데 어제 빠지지 말았어야지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뭐 신규 매수한 여러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루이지애나 퍼시픽, 이거 뭐 건물 자재 제조한 업체고, 제프리즈 파이낸셜, 이건 투자은행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쉐브론, 파라마운트는 추가 매수를 했고, 뭐 크로거 같은 이제 식료품 체인이죠. 그리고 GM, 액티비전 블리자드 뭐 이런 데는 좀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손실입니다. 뿌듯하죠? 어디가요? 버크셔가요? 버크셔가 16% 그렇죠. 손실이에요. 네. 연초 대비. 어떤 동료의식? 내가 버크셔와 개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구나. 버핏이 그러더라고요. 분기 손실은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지. 네. 여기는 원래 분기가 아니고 기. 영업이익을 봐달라. 네, 이런 기로 물론 여기는 순자산 증가가 중요해요. 이 회사는 뭐 이런 걸로 신경 안 쓰는 회사고, 순자산이 얼마나 증가되느냐,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꺼번에 또 증가가 될 거니까 뭐 그렇게 보는 건데, 네, 버크셔보다 못하지 않았다는 이 위로를 받습니다. 네. 네. 내 자신을 학대를 조금 덜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거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때까지. 학대? 저요? 네. 뭐 학대를 많이 했죠. 네. 네. 이제 빨리 좀 별로 올라서는 구간에 지금 올라와 있기 그래서 때문에. 코로나 걸린 거야? 자기를 학대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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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하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뭐 잘 못했네. 뭐 16% 손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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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조금 0.78% 정도씩밖에 안 올랐는데 소부장이 엄청 났습니다. 뭐 TSE, 원익QNC, 하나머티리얼즈, ISC 이런 데는 뭐 8%에서 10%씩 오늘 소부장에서 굉장히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비메모리와 관련된 업종이 훨씬 더 많고요. 네. DB하이텍 또한 7%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이것도 뭐 제조업체니까요. 네. 네. 8인치이긴 하지만. 쪽집게님이 뭐 한국의 TSMC라고 하더라고요. DB하이텍. 오버야. 네. 웬만하면 오버를 하고 그러세요. 네. 정말. 정말. 8인치 업체는 많지. UMC도 있고 글로벌 파운드리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유 편향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네.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오늘 어제까지 분기 보고서 마감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업종 중에 오늘 좀 주가 상승이 컸던 게 LNG 본행제 업체였습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액이 1,140억 나왔는데 컨센 대비해서 한 40% 정도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120억 나왔는데 컨센 대비해서 107% 상회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LNG 본행제 납품이 이제 예상보다 훨씬 더 늘었고 영업이익률도 전분기 대비해서 7% 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네. 10.5%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고, 근데 이제 순이익을 보면 조금 쇼크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자산 평가손실에서 160억
적자를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이익은 마이너스 8억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에 선물한 매도라면, 왜냐면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는 이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선물한 매도를 해놓을 수 있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이제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한 거라면 추후에 뭐 환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올 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21년도에 한국 조선사들의 LNG선 인도가 51척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한국카본 같은 이런 이제 기자재 업체들은 조선사들이 인도하기 전에 이미 납품을 하니까 실적이 한 1년 빠르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2020년 실적이 인식이 됐을 텐데 그때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2020년 매출액이 3,700억, 영업이익이 327억 나왔는데 이때 영업이익률이 무려 18.4% 나왔습니다. 네. 근데 21년도 조선사들의 LNG선 인도가 51척이라고 했잖아요. 24년도에는 67척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카본의 24년보다 1년 빠른 23년도의 실적은 2020년도 실적을 넘을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도 이거에 좀 동의를 해서 그런지 오늘 11%나 주가가 상승했고 뭐 실적 잘 나온 거를 떠나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제일 불쌍한 거는 완성 배 만드는 업체들이죠. 주가가 아직도 바닥이에요. 그렇죠. 수주를 이번에 그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얼마더라? 2,700억인가에 수주했거든요. 보통 한 2,400억 수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750억인가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완성 업체들에 대해서는 노이즈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인력이 없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뉴스에서 베트남에 1,300명 영족공이 안 와갖고 난리 나서 이제 지연 부담금 몇천억 내야 된다. 네. 지연 그 벌금 이런 것들 나오고 하니까 조선업에 대해서 투자 시기에서 상당히 안 좋은데 어쨌든 뭐 여기에 납품해서 돈 버는 업체들은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성화인텍도 같은 이제 LNG 본행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3분기 매출액은 912억으로 컨센 1,000억 대비해서 조금 미달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한국카본하고 비슷하게 112억 나왔는데 컨센 대비해서 한 48% 정도 상회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환율 관련된 해지를 좀 하나 봐요. 네, 순이익을 보니까 컨센 58억을 하회한 43억 나왔더라고요. 네, 환손실에 관련된 이제 금융상품 평가 손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수주는 계속 잘 하고 있더라고요. 11월 초에도 뭐 현대중공업 향으로 2천억 원 정도 본행제 계약도 하고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오늘 조금 하락을 하네요. 17일 날 이제 빈살만이 방한을 하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좀 빠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8월 달에는 한 10,000원이었는데 한미글로벌이 최근에 한 5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일주일 사이에 한 20%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단기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17일에 가까워질수록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17일이 지나면 훨씬 더 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또 예상과 달리 대폭의 선물을 안겨준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미글로벌 히림이 8% 5%씩 하락을 했고요. 현대건설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오늘 2%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뭐 딱히 하락한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자금 조달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일단 삼성 SDI가 해외 진출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미국 투자를 본격화할 텐데 아무래도 환율 부담 그리고 공사비 부담도 좀 클 것 같고요. 경쟁사들이 이제 분할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다면 삼성 SDI의 자금 조달 방법은 뭐냐? 미래에셋에서 추정을 하기로는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를 매각을 하거나 전자재료 사업부를 분할 매각하는 방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 차입할 수도 있는데 차입하기엔 조금 요즘 고금리 상황이라서 어렵겠죠. 근데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산 매각 대상이 만약에 삼성전자한테 파는 거일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에는 호재다라고 코멘트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5.4%나 빠질 만한 이유는 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인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조금 우려가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투세 2년 유예 이거 지금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내년부터 거의 된다라고 지금 낙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다른 의견을 좀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유예하자는 의견을 좀 냈던 것 같고요.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얼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지금
여당도 정부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굳이 금토세를 도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를 좀 평소에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금토세 도입을 유예하려면 개정안 처리에 있어서 민주당의 동의가 당연히 필수인 상황이라서 당대표의 발언 때문에 이 민주당 내에 여러 이제 의원들의 의견이 조금 네. 뒤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되지만 이 당대표 민주당 관계자 중에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신동근 의원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아주 완강한 의견을 좀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투세 시행에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추가 인터뷰를 했나 봐요. 네, 언론사에서 찾아갔겠죠. 네. 그랬더니 인터뷰에서는 금투세 유예가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유예하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할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거는 좀 여지를 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직 완강한 입장처럼 페이스북에 글은 올렸지만 그 뒤에 인터뷰 의견을 봤을 때는 이 거래세에 대한 합의가 조금 있다면 이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도 조금 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12월 말에까지니까. 아니 집행은 내년 6월이에요. 사실 그 6월 전에 뭔가 뒤집어 엎으면 할 수는 있긴 한데, 네. 올해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좀 만약에 내년 6월이라고 해서 아마 5월에 돼 버리면 관련된 이제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증권사들도 여러 시스템 도입을 해야 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전에 이제 뭐 사전 정산을 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원천 징수된 돈을 품고 있을 거고 증권사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난 종목들은 지금 손실 확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유예가 안 되고 내년에 시행이 바로 된다면 그냥 참고 있다가 내년도에 손절을 하면 양도세 좀 아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의사결정에도 무조건 그건 하셔야 돼요. 수익 난 거는 연말에 한번 정리하셔도 됩니다만 손실 난 거는 가능하면 내년에 정리하시는 게 혹시나를 위해서 1년이라도 유예를 더 시킬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가 이 금투세 도입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 좀 결정이 돼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께 드리고 싶은 말은 세금을 내는 거는 국가가 이제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건데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국가다운 서비스를 해주는 게 있어야 세금 내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걷어가는 건 국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세금을 걷어가는 건데 주주자본주의에서 돈을 가져가시면 주주자본주의를 제대로 하게 해야지. 상법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세금 있는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지만 세금 있는 곳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네, 주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 권한을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하면서 주주들이 단순히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 항목을 좀 달아주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세금이 20%를 훌쩍 넘어가 버려서 매년 발생하는 세금인데 물론 이제 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뭐 10%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결국 내려올 수 있거든요. 우리 종합과세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에서 20% 이상의 세금을 내는데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게 세금상에서는 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안 내잖아요. 그리고 또 개별 뭐 10매덕짜리는 까지는 한 채는 안 내잖아요. 맞죠? 네. 2년 보유하면 뭐 2년 보유하면 안 그런 게 내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거 20%씩 내면 부동산 하라는 뜻이지.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개인들이 그나마 자산이 이렇게 빠그러지지 않은 거는 주식을 안 해서 그렇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오면 빠그러지기 좋거든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에도 좋은데 근데 여기서 부동산 더 가? 그래서 GDP 대비 이렇게 높게 계속 부채를 쌓아? 전세금, 저희 어렸을 땐 전세 대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전세금에 대해서 대출이 나온다는 건 레버리지가 훨씬 커졌다는 거고 이제는 월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출이 나오게 생겼어요. 전월세에 대한 대출. 그럼 월세에 대한 대출이랑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건데? 더 이상 갈 데 없으면 우리 일본이 저렇게 자빠진 게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미국이 2008년 이후 저 개고생을 한 건 부동산 때문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계속 돈이 부동산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저 같아도 부동산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건 나라 망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을 살려줘야지. 기업을.
지금 미국이 저렇게 된 게 기업 자본주의 아닙니까? 기업들이 잘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죠? 조금 컴다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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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빨리 통과가 되길 바라고요. 네. 뭐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